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석입니다. 그 사회적 농업 정책은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농식품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인데 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원 사업도 있죠. 하여간 그런 종류의 정책 사업들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제가 일하는 연구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농식품부에 계신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뭐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고 조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회적농업부터 시작하면 2018년부터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뭐 이 연구만 하는 건 아닌데 다른 주제 연구만 여기 좀 매달려 온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마 제 강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모든 종류의 정책은 항상 모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마음에 싹 들게 꼭 필요한 걸 콕 찍어서 만드는 그런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한 몇 년 동안 계속 농식품부의 생활교육 공동체 사업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드리지만 5가지 얘기하면 그 중에 1가지는 받아들여지고 2가지는 거절되고 2가지는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상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귤이 횟수를 건너면 등자가 된다고. 항상 외국에 대해서 좀 속 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말귀를 못 알아먹지? 등등등. 그러다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원래 그렇구나. 돌이켜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그렇구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면 새로운 정책이 시작이 될 때 모든 박사분은 아니지만 꽤 많은 박사 연구자들이 그 정책을 기획을 할 때 깊게 관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깊게 관여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2010년 11월 무렵에 귀농정책이 시작될 때 초반에 깊게 개입을 했었고 2016년에 14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16년에 정부 계획 수립할 때 그 책임자로 귀농정책은 이렇게 갑시다라고 안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간 건 별로 없고 다 꼬여있더라고요.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꼬이는 시점이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제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사라져요. 농식품부의 기농기촌 담당 과에서 저를 찾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저도 신경 안 쓰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몇 년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꾸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불러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같이 했던 분들은 뜻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공무원분들은 1, 2년 간격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몇 년, 한 4번째, 5번째 바뀐 분들이 볼 때는 저 사람하고 나는 생각이 다른데 왜 불러서 의견을 듣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하거든요.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같이 작업을 했으니까 친하지만 그래서 행정하고 행정 시스템하고 이게 요 생활돌봄 공동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글에다 쓰진 않았습니다. 행정 시스템하고 농촌 지역사회에 굴러가는 거는 항상 안 맞습니다. 항상 어긋나요. 다른 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군청이나 시청 공무원분들이 와서 뭐 다른 농업보조사업이든 뭐든지 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할 때 현실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1-2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거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거 원래 그래요. 원래 왜 그러냐면 행정은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분들이 중간에 계시지만 공무원 시험 보거나 보신 분들이 거기서 하는 일에 그분들의 사고방식과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공무원분들 개인의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규칙이 그래요. 규칙이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딱딱딱 정해져 있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돈 쓴 게 있으면 특히 영수증 다 챙겨서 딱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돈은 용도에 맞게 썼나 안 썼나 다 확인을 받고 항상 감사를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심정 이해합니다. 군청에 계신 공무원분이나 도청에 계신 분들은 노상 걱정이에요. 자기가 중간에 관계된 이 보조 사업이, 이 정책 사업이 규정대로 내가 하는 거면 규정에 맞게 할 텐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분들이 하는 건데 공무원도 아니고 이분들 잘 모르고 틀릴까 노심 항상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켜본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감시하고 그 다음에 더러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 정확하게 아직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될 것 같으면 미리 앞장서가지고 이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한다고. 사실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닌데 이렇게 놔두면 혹시 문제될 것 같으면 그거 못 고칩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몇 년 전에. 그냥 그 시스템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행정하고 무관하게 생활교육 공동체 하면 돼요. 그죠?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없이 우리끼리 하면 돼요. 근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100% 자원봉사만 가지고 저런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고 재료가 들어가고 무슨 큰 건물 짓는 그런 건 아니라도 돈이 쓰여지는데 이게 무슨 하다못해 농업이나 상업이나 뭐 관광업 이런 것처럼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데 시골에 없는데 그러니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이라고 하죠. 세금을 가지고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이 항상 우리 실정이 안 맞아요.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무시할 수도 없고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 남들 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속시하는 해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따 강의 중에 종종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부러 그런 건 글로 안 씁니다. 제가 일종의 편법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이 요령 같은 게 있어요. 요령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뭐랄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완전히 사나운 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어려서부터 배우자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수십 년을 대화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수십 년 얘기.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적당히 좀 지나다 보면 요 대목은 요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간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요령이고 먼저 정책 얘기부터 했는데 강의 자료 좀 있는 건 나중에 좀 읽어보시고요. 미리 제가 어제 2시간 반밖에 못 자서 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힘이 없네요. 딴 때보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자료집에 써놓은 대로만 얘기하면 좀 너무 딱딱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생활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사업에 보증을 받아서 뭔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계시고 뭐 잘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사업은 한 3, 4년 됐어요. 올해가 4년 차인가 그럴 건데 그냥 몇 군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에 준비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죠. 그 법에 의해서 이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책이 더 확대되거나 더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선도 끝났고 그래서. 근데 그 법의 정식 명칭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생각할 게 많은 명칭입니다. 일명 글자가 좀 작은데 약칭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줄임말이고요. 이 줄임말에서는 이 법의 취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전체 이름을 보셔야 됩니다. 전체 이름이 좀 되게 길어요. 법률 중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그렇죠.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칙만 보든지 이 법을 보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사회서비스법 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회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역공동체입니다. 지역공동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지어 사회서비스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먼저 요 문제가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할게요. 서비스가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 고향이 충남 여사인데 식당 가서 밥 먹다가 밥에서 돌이 씹히잖아요. 농담은 그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서비스인가? 덤으로 주는 거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라는 건 항상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상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죠? 사실시간에 재화와 용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하여간 돈을 주고 재화는 유형의 물건이죠. 신발, 옷, 밥, 반찬. 유형의 물건은 아니고 사람이 뭘 해주는 거, 청소해주는 거, 뭐 이런 거. 이걸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돈 주고 사잖아요. 이 서비스가 용역이에요. 영어로 서비스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용역입니다. 근데 요새는 용역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서비스라고 해버리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알게 모르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돈 주고 사는 거. 꼭 그런 의미로 이 법에서 쓰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을 확 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대충 들으신 얘기가 있을 테니까 생활적인 공동체 저 정책사업 명칭 그게 나은 거예요. 생활돌봄 서비스라고 안 해서. 아무튼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뭔가 하시잖아요. 지역에서. 그럼 그 도움을 받는 주로 지역의 노인분들이 많을 텐데 그 노인분들이 뭐 반찬 갖다 줘서 집 고쳐줘서 고마워. 내가 돈 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분들이 돈을 주실 수도 없고 대체로 빈곤층에 가까운 분들이 많으시고 그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은 상거래를 연상시키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저는 지금도 제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이 말 빼야 다 빼고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법 이러고 싶어요. 사실은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보건복지 쪽에 가면 사회서비스 법이 있어요. 거기서도 뭐 돈 주고 사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 많은데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많이 시장화됐다고 그러죠. 그 서비스 받는 분들은 자기 돈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가 대신 돈을 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게 돈벌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일 흔한 요양보호사. 노인 혼자 사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신 집에 일주일에 두세 번 오셔가지고 밥 해주고 뭐 빨래하고 이렇게 하고 가시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그 노인분이 자기 돈 내는 건 아니지만 내긴 내죠 사실은. 평소에 장기 요양보험 돈을 미리 내신 분들도 있죠. 농촌에. 안 내신 분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월급에서 매달 몇만 원씩 나갑니다. 장기 요양보험. 나도 늙으면 그거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거 플러스 국민 세금으로 요양보호 재가노인복지센터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밥벌이고 그게 돈벌이인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일 하고 뭐 봉사를 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상거래 돈 받고 하는 일의 경우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다 더군다나 여기 국가와 관련돼 있잖아요. 명확해야 돼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이. 수박을 샀는데 돈 주고 수박을 샀는데 인터넷으로 수박을 사봤어요. 안 깨지고 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안 깨지고 포장서를 보는데 인터넷만 봐가지고는 수박이 잘 익었는지 심지어
사진만 봐서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게 망설여지죠. 모든 서비스는 정확해야 돼. 뭘 해주고, 특히 돈이 오가고 돈 주고 구매하는 건 정확해야 되고 얼마짜리고. 소비자의 가장 큰 미덕이 뭡니까? 훌륭한 소비자. 가성비를 잘 따지는 사람. 가격 대비 성능. 근데 가성비를 따지려면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수박 5kg짜리다. 15,000원이다. 그래야지 이게 15,000원인데 5kg짜리인지 한 7kg 되는 건지 3kg짜리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재가동복지센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할 정도로 탁탁탁탁 다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 쪽에서 딱딱딱딱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요양보호사 와서 밥하고 설거지는 할 수 있지만 나 읍내 보건소 가는데 좀 데려다 줘. 그건 뭐 그분이 그냥 봉사 삼아서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릴 수 있지만 그걸 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다 정해져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농촌에 가면 그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는 대로 그나마 있어서도 제일 훌륭한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한국 농촌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 시스템은 요양보호사 같은 재가동복지 서비스하고 경로당이에요. 이 두 개가 없으면 한국 농촌의 복지는 다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계되신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부가 오랫동안 훌륭한 정책을 해왔다고 평가를 하지만 그걸로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매우 불충분해진다는 겁니다. 딱딱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인건비나 월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아주 사소한 거면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되는데 점점점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뭐가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나 노인주간보호센터나 뭐 국가가 공적인 사회보호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회서비스 말고 농촌 주민에 사는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있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일단 노인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생활돌봄이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뭐가 있을까요? 외롭죠.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말벗이라고 하죠. 그거 가서 말을 걸어주고요. 예, 이거 먹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북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노인이장 맡았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건 한 달에 10번만. 그렇죠. 나 지원할 그것도 아주 소외. 그게 서비스라 그래요. 얼마치? 10번만 간다. 그게 서비스라 그래요. 행정이 그렇고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10번 해줄게요. 왜 그래요? 한 2번 더 12번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딱 그렇죠. 그럼 돈 더 내세요. 이런 거잖아요. 나머지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경우에 그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말투 등등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 경험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시골 출신이 아니긴 하지만 제 고향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고요. 어머니하고 동생이 살고 있는데 집에 가면 뭐 밥이라도 먹고 잠만 자고 어디 가는 건 없고 2018년에 아마 다음번인가 신소희 씨가 와서 홍성군 얘기를 할 텐데 장곡면 얘기를 할 텐데 2018년에 한 1년 동안 거기서 살은 적이 있어요. 특별휴직을 내고 그때 경험한 건데 장곡면에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냥 살았습니다. 거기서 옆집에 할머니가 와가지고 보일러가 그 가스 보일러인데 날씨 쌀쌀해지는데 고장났다고 그걸 좀 봐달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서 봤는데 뭐 제가 보일러를 고칠 수는 없고 기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가스통에 보니까 뭐 2588 뭐 전화번호 있잖아요. ARS.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고장났다고 얘기 어떻게 하면 되죠? 전화했는데 자동 응답이에요. 웬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야, 박사도 못 알아듣는 말을 85인데 이러면 집에 뭐가 고장나면 김동선 선생님 와 계시지만 휴먼 케어에서는 그걸 잔손수리라고 하죠. 네. 예, 사소한 것들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형한테 여기도 전화해보세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못 알아먹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런 일은 흔하고요. 차 타고 뭐 이렇게 가는데 길에서 이렇게 히치하이킹하는 할머니도 되게 많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나 좀 쳐다 주면 안 돼요? 이동. 대중교통 정말 불편해요. 그렇죠. 대중교통이 진짜 열악하거든요.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응급 상황들이 발생할 때 좀 예. 심각한 일들이 있어요. 긴급. 네. 이거는 정부의 시스템이 있긴 있지만 근데 좀 잘 작동을 안 하죠. 그 상황에 바로 없을 때. 그렇죠. 이웃에서 해결을 하는 게 제일 맞는 거지. 네. 본인이 119에 전화를 걸 수 없을 때, 그럴 때 뭐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할 수 없고, 요즘은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동네들도 가끔 있는데 TV에 뭘 달아가지고 막 10시간 넘도록 미동도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소방대로 연락이 가요. 이 집에 가보라고. 연락이 가면 거기 면사무소나 소방대 이런 데서 그 동네 이장님한테 또 전화하고 우리 갈 건데 먼저 그 집에 한번 가보라고. 혹시 쓰러지신 거 아니냐고. 이런 거 하는 동네도 있는데 불충분합니다. 제일 좋은 건 날마다 옆집에서 누가 가서 안부 물어보고. 흔히 하는 일이에요, 이거. 날마다 물어보진 않아도 대개 보면 미의 부녀회장님 같은 경우 보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네들 한 10명 할머니들이 여자 경로당에 와서 날마다 오는데 저 할머니는 왜 며칠째 얼굴이 안 보여? 늘 오던 분이 한 3일째 얼굴이 안 보여? 걱정되잖아요. 집에서 혼자 사는 양반이 혹시 뭐 어떻게 지내는 거야? 들여다보잖아요. 아파가지고 밥도 먹고 누워있나? 안부 챙기는 거. 그런 것도 봤어요. 홍성 장고에 계신 어르신이 서울 사는 아들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홍성이니까 기차 타고 용산역까지 장성 타고 가면 되거든요. 하루에 버스가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는데 광천역까지 가야 돼요. 승용차 운전하면 30분인데 3번 오는 버스를 타고 아침에 광천까지 가서 역 창구에 가서 돈 내고 표를 사요. 몇 시간 기다렸다 다시 집으로 오고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가는 날 또 버스 타고 가요. 요새 휴대폰으로 예매하면 되잖아요. 휴대웹으로. 안 되잖아요. 휴대폰은 다 갖고 계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루를 배려가면서 그 옆에 누가 있으면 표 좀 예매해주라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온갖 잔심부름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찾아봤는데 그 시어머니가 시골에 사는 며느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본인은 도시 출신인데 남편이 시골 출신이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명절 전후로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요번 추석 때도 남편하고 시골 가는데 나 가기 싫어요. 이런 얘기. 왜 가기 싫었냐면 우리가 보통 가면 전 부치고 일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 하루 자고 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잘하고 호청 있는 이불 하고 베개를 꺼내주는데 막 얼룩이 있고 막 빨래도 안 해. 도저히 이걸 어떻게 이 이불 덮고 자냐. 우리 남편은 잘 자더만 난 못한다. 그럼 밑에 댓글로 어떤 며느리가 그래서 저는 베개 껍데기를 가지고 가요. 시댁에 갈 때 베개 담요는 못 들고 가도 베개 껍데기, 베갯잎은 가지고 갑니다. 이랬다가 그냥 가서 빨래를 해드리지 이런 말 쓰고 싶은데 다음에 댓글 그렇게 올리세요. 텐션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글 쓸 권한이 없고 보기만 하는데 그거 왜 보게 됐냐면 이불 빨래 이거 제가 예전에 2018년 홍성에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 쉽진 않은데 안 보여주시겠지만 잘 구슬려서 어르신들 혼자 살고 이런 집들과 이불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르신 독거노인 특히 자식이 효도를 안 한 집 같은 경우에는 담요 이불 빨래 1년 지나도록 한 번도 세탁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뚜지하게 많은 거예요. 할 수가 없거든요. 집에선 집 세탁기로 옷은 해도 큰 건 안 되니까. 그럼 이걸 들고 세탁소가 면에는 보통 없거든요. 제가 제천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거의 제천시니까 웬만한 면에는 세탁소가 없어요. 문청 소재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까 교통 얘기했잖아요.
그걸 입어주고 70대 중반 80대 노인네가 입을 두고 코인 빨래방에 가서 동전 제가 보기엔 이거 가지고 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동네 코인 빨래방 가서 담요를 선택을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거 돈 내는 거 신용카드 긁는 거 어렵더라고요. 이런 내가 거. 한 번만 해도 냄새가 안 날까요? 아니 그렇지 빨래 않죠. 하는데 뭐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죠? 아니죠. 아니 빨래를 한 번 해서 네. 그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해야죠. 그 차라리 펜션 잡으면 편하다. 예? 펜션 잡으면 편하다. 그 정도. 아, 며느리들? 네. 아, 눈치 보이죠, 또. 며느리가 아니셔서. 아니 눈치 안 보인다. 그게 현명. 그, 가풍이 남다르시네. 아무튼, 등등등. 이런 모든 일들, 합니다 그러면. 예, 이런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예. 정책이 지금 이불 빨래라는 정책이 제가 볼 땐 안 맞는 정책이라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왜 그런? 아니, 제 얘기는, 왜? 저는 며느리 걱정 안 해요. 펜션에서 자든, 백일에서 갖고 가든, 1년 넘도록 이불 한번 빨래를 못하고 그 이불을 쓰시면서 사는 할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불 빨래를 안 해도 되는데 예. 왜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서 그런 거를 기획을 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불, 어르신들의 지금 불편한 상황을 얘기해요. 아니, 자.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인데 제가 얘기를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이불 빨래 해주는 정책 없어요. 가끔 있어요. 세탁차가 돌아다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면상사풀 빨래 갖고 나오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 1년에 2번 오면 많이 오는 겁니다. 별 효과가 없고 그것 때문에 하면 정부가 이불 빨래를 해주라는 그런 정책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이불만 문제가 되면 별거 아니야. 가서 사든지 말든지. 그죠? 누가 뭐 혼자 외로우면 몰라. 그냥 시골에 살면 그렇게 사는 거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일단 정부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냥 상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고칠래도 안 되고 아이고 현암약과들을 보건소 가야 되는데 가기 너무 힘들고 등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워낙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자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아직 젊고 나는 자가용 있고 그래서 이불 실어 갖고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옆집은 보니까 아들이 효자라서 다 챙겨주는데 뭐 모르겠다 난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되긴 돼요 그분들은.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버려 둘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럼 내버려 두지 말고 누가 도와주자 그러면 누가 도와주냐 일단 야 이건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그러면 누가 또 그런 생각을 해. 아 세금도 없다면서 국가에서 그런 것까지 해줘? 이불 빨고 뭐 밥 해먹고 이런 거는 좀 내가 낸 세금 쓰지 말고 세금 써가지고 할 일 많은데 그거 말고 좀 어떻게 뭐 자원봉사 하든지 하지 말든지 정부들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불을 빨래해주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불 빨래해주는 정부 정책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곤란한 지점이 있는 거죠. 정부대로 해달라고 하니 거시기 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럼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각자 사시라고 하는 거는 이웃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좀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봉사하자니 나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생업이 있는데 이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거든 운내 데려다 달라고 하는 노인들이 허건날 차도 실어 날다 자기 농사를 못 쳐.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나오는 게 지역 공동체, 아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논란이 많은데 원래는 지역 공동체가 아니고 지역사회
영어로는 커뮤니티입니다. 예. 커뮤니티란 말도 뭐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 있고 여러 가지 그 다른 뜻이 있지만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역 로컬 커뮤니티, 지역 사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역 사회라는 건 대충 한 다리 건너면 알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좀 알고 지내면서 우리는 같은 지역 사회에서 살아라는 정체성을 갖는 그 정도가 지역 사회예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는 설이 분분한데 일단 무슨 리 마을은 확실히 지역 사회고 읍이나 면도 확실히 지역 사회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동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파트 옆집 사람 잘 모르는데 뭐. 근데 읍이나 면 정도는 웬만하면 대충 알아요. 나이 드시고 거의 오래 사신 분들은 한 달을 건너면 다 뭐 사돈의 발길이고 뭐 이런 식이라 시나 군을 그런 지역 사회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시나 군은 좀 커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싶은데 읍이나 면 정도는 확실히 지역 사회인데 요새는 지역 사회란 말 낡았다고 해가지고 지역 공동체라는 말 쓰는데 정확하게 지역 사회입니다. 지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에서 사회 서비스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가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역 공동체하고 제가 이 법 명칭 만들 때 처음에 용식본부 공무원한테 처음에 지역사회라고 말을 쓰시라고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지역사회라는 말은 좀 젊은 사람들 모르는 말이에요. 이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러니까 그게 좀 다시 쓰는 거지. 지역사회라는 말이 한 2000년대 이후로는 잘 호출이 안 돼요. 잘 등장을 안 하다가 지역사회라는 말이 언제 언론에 많이 나타나냐면 전염병이 돌면 나와요. 지역사회 감염, 코로나 때 지역사회라는 말 무지하게 들었어요. TV에서. 근데 원래는 옛날부터 다 쓰던 말이에요. 한국 농촌에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했던 거를 50년대, 60년대 다 지역사회라고 번역을 썼거든요. 근데 지역 공동체라고 했고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해서 이게 오해를 사요. 이 공동체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요즘 그런 식으로 쓰죠. 뭐 무슨 일을 같이 하는 몇 명, 동아리 이런 개념으로 쓸 때가 많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동아리, 인터넷 공동체. 근데 이 법에서 지역 공동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읍이나 면 정도 되는 수준의 지역사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 명칭 되게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붙여 쓰면 또 모르겠는데 띄어써가지고 사실은 농식품부 공무원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민생활돌봄 공동체 그러면 이분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 읍이나 면 단위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면 전체에 관해서 뭔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대개의 경우 그 면에서 좀 이렇게 봉사하고 좋은 일을 생활돌봄하고 싶은 분들 몇 명이 모인 동아리 비슷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생활돌봄 공동체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비전이나 뜻은 그런 동아리가 아니라 읍면 지역사회 전체가 적어도 몇 단위에서 아주 많은 주민들이 서로 돌보는 그런 모습을 만들자라는 지향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다 해주면 좋겠는데 기존의 사회복지 방식으로 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 행정 얘기 드렸잖아요. 가성비. 어느 정도는 돌봄이가 해결해 주잖아요. 반 정도. 아니에요. 일부죠. 반찬 해주고 말법 이것도 시골에 가면 되게 코미디 상황인데 생활지원사라고 있어요. 농촌 노인 맞춤 돌봄 맞돌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공무원분이나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원래 그래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코미디거든요. 뭐냐면 이 생활지원사라는 게 말법 하시는 분들인데 말법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긴급한 일이 생기면 뭔가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군이나 시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월급을 주고 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종종 전화를 걸어요. 이제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당 몇 명. 그래서 명단이 쫙 있어서 잘 주무셨죠? 편찮으신 분들 이렇게 안부 묻고 또 가끔 직접 집에 와요. 와서 뭐 말벗 해주고 얘기 듣고 그러다가 진짜 이 양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디 병원을 모셔야 될 정도 안 좋다 그러면
자기가 조치를 해요. 몇 살부터 얘기하든 뭐 하든 뭐 이런 정도 하는 건데 생활지원사는 밥을 해주면 안 돼요. 반찬을 해주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는 그걸 하지만 왜냐? 아까 서비스 얘기했잖아요. 가성비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정이 하면. 농담으로 이게 장국에서 다음번에 신소희 씨가 그 얘기할 줄 모르게 있었던 일이에요. 코로나 한참 볼 때 어느 할머니가 해준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하더래요. 얼굴도 모르고 며느리도 아닌데 잘 지내시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며칠 두어 번씩 전화가 오더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하필 또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한참 볼 때. 왜 하얀 차가 이렇게 반대편 딱 쓰더니 내리지도 않고 마스크 쓴 여자가 그 여자인 거죠. 참으려고 할머니 어디 편찮 쓴데 없죠? 잘 지내시죠? 이러길래 코로나 감염 때문에 차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보면 몰라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 아프긴 어디가 아파?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갔는데 이 할머니 나중에 하는 말이 아니 옆집에 누구네는 와서 냉장고 열고 반찬도 챙겨주고 빨래도 하고 요양보호사 그런 거 다 하더만 우리 집 요양보호사는 말만 하고 가. 정말 요양보호사가 아니죠. 생활지원사죠. 생활지원사 그것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지내시죠? 편찮으신데 없죠? 이건 원래 이웃집 또는 니의 부녀회장님 늘 하는 일이에요. 아직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그 먼 데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동네에서 하면 되지. 그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서 말벗 서비스를 받고 뭐 먹거리, 반찬 나는 여기 적십자 봉사회나 지사협 같은 데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등등 지방비 사업도 있고 이런 거 있고 뭐 여러 뭐 긴급 지원 이런 거 있고 뭐 이동 지원 등등이 있는데 상당수가 뭐냐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법이나 정책 사업 지침으로. 생활지원사 아무한테나 노인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딱 조건이 있죠. 나이 몇 살 이상이고 상태가 어떻고 요양보호사도 보건소 가서 신체 검사해가지고 등급을 받아야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반찬 도시락 배달 사업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건 저희 동네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이건 제가 공무원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저희 동네 경험입니다. 충남 내산군 덕산면 출신인데 90년대 초반에 덕산면 분여회 회원, 면 분야, 새마을 분야 회원분들이 뭘 했냐면 면에 동네마다 혼자 살면서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경로당에도 못 나오고 밥을 굶는 노인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봉사를 했어요. 도시락을 막 만들어서 막 갖다 드리고 그런 분들 계시면 각 미 분여회장들한테 도시락 이렇게 싸서 주고 해주고 그럼 반찬값 재료비가 들잖아요. 이거 뭐 이장님들한테 돈 내라고 하고 덕산면 신협 가서 신협 조합장한테 찬조 좀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몇 년 동안 했고 아우 좋은 일 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한 2004년 5년에 예산군에서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거 하는 사업을 밥 굶는 노인들한테 결식 노인한테 도시락 배달해주자 사업을 만드니까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 돈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했을 거야? 생활 분야에 그 돈을 준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케이터링 업체. 여기 맡긴 거예요. 명단을 쫙 주고 이 집 저 집 이 노인들 명단을 주고 뭐 120명 일주일에 몇 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도시락을 주라. 업체 직원이 자기 명단에 있는 갑이라고 하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집에 가서 도시락 주고 오는 애가 드리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붙들고 우리 옆집에 저 할매가 엊그저께부터 아파서 혼자 사는데 밥도 못 해먹고 끙끙대고 있는데 그 도시락 남는 거 있으면 하나 더 주고 가면 안 돼요? 명단이 없는 사람. 그렇죠.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가지고 공무원분들이나 그 업체 사람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들 그 규칙을 따른 거예요. 그 규칙이 문제인데
왜 그럼 그런 규칙을 만들지? 그게 제가 포기한 지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 책임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 시스템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말고 뭔가 필요한 사람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행정부 들어가면 생활지원 사업 요것만 하잖아요. 또 예산 군청 사업은 도시락 배달 요것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각각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집에 방충망 없고 도배장판 해줘야 될지 모르고, 어떤 노인은 빨래가 문제고, 어떤 노인은 저기 휴대폰으로 기차표를 끊어줘야 되고, 어떤 노인은 날마다 누가 가서 안부 좀 묻고 말벗 해주면 좋겠고, 이걸 다 각각 정해가지고 어떤 노인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에서 가까운 분들이 그냥 너무 따지지 말고 이게 필요하다면 이거 해주고, 물론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큰 돈 들어가는 건 못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런 건 아주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냥 너무 따지지 말고 말벗이 필요하면 가서 말벗을 해주고, 읍내 태워다 드리면 태워다 드리고, 이런 거 그냥 대충 하면 안 될까? 대충 하면 안 될까? 그냥 이거를 공무원분들도 하라고 하면 못하고 사회복지사들도 못해요. 거기 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너무 따지지 말고 필요하면 하자라는 거죠. 제가 이런 소리 해가지고 사회복지학 하는 박사님한테 욕먹어요. 사회복지 이렇게 대충 하면 되는 줄 아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사님이 얘기하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사회복지 행정이지. 사회복지 행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돼, 다들. 그럼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가 아닌 것 같다. 사회복지 행정학까지. 행정에 돌리고 그거 필요한데 그걸 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여러 가지로 대충 하자.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할 수 있으면 해주자. 이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거 다 싸자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 뭐라고 부르지? 그래가지고 이 생활돌봄 사업 처음 생기기 직전인데 여러 사람들 만나면 설명을 해야 되고, 심지어 사업을 막 기획을 하고 있는 타임에 이름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거 딴 거 아니고요. 공무원이 집중할 수 없고 사회복지기관이 하기도 어려우니 주민들이 팀을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읍이나 면 단위가 좋겠다. 왜냐하면 윗 단위는 이런 거 받을 노인들만 찬 사람이 없어요. 그 군이나 시로 가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읍면도 아주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그나마 마을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중간에 읍이나 면 단위로 한 팀씩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런 거를 필요한 분들한테 쭉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뭘요? 이런 거라는 게 뭔데? 아니, 온갖 잡다한 거. 이 생활도움 공동체 지원사업 사업 시행 지침을 사회적 농업 포탈이라고 하는 정보 운영 사이트가 있어요. 농림부 가도 나오는데, 농림부 홈페이지 찾기는 쉽지 않아요. 복잡하고. 사회적 농업 포탈 사이트에 가면 사업 시행 지침 보시면 쭉 넘기면 생활도움 공동체 지원 사업 내용 쭉 나오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일 해서 예시가 있어요. 표가 있어요. 거기 한 60개 정도 있어요. 60개 정도. 이미용부터 시작을 해서 할머니들 파마시. 그 60개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해놓고 밑에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도 있다. 등 이런 거 써붙여놨어요. 뭔가 잡다한 걸 현실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처음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농촌 주민들이 홍반장 협동조합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젊은 분들은 좀 아세요.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30대, 30대, 40대까지 예전에 제천 분들이니까 제천이 배출한 유명한 사람 저 2명밖에 모르거든요. 한마디 의병장 신돌석하고 가수 엄정화. 제천 여성 나왔어요. 자, 제천에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아는 분은 그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엄정화가 출연한 영화가 있어요. 작가랑 이주연인가 남자 배우 같이 나온. 그게 영화의 제목이 되게 길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난다 홍반장에. 줄여서 홍반장인데 거기 보면 그 이주연 씨가 반장입니다. 훔치성을 가진 동네 반장인데 오지랖이 넓어서 온갖 일을 다 해요.
누가 와서 라디오 고쳐달라면 라디오 고쳐주고 사진 찍어달라면 사진 찍어주고 옆에서 싸움 나면 싸움 날리고 그리고 어디 뭐 태워달라면 태워다주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게 국반장이라는 건데 이거를 혼자는 못할 테니 여러 주민들이 이런 온갖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도 없고 사회복지 기관들은 아까 요양보호사업이니 뭐니 이미 딱딱딱 정해져 있는 사업하기도 바쁘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과로를 해요 사실은. 공무원들 중에도 과로사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게 사회복지 직렬이에요. 복지기관에 계신 사회복지사들도 서류 작업도 엄청 많고 쉽지 않고 이거 주민들이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홍반장 협동조합 혼자 하지 말고 그냥 조직 하나 만들어서 조직 중에 제일 만들기 쉬운 건 협동조합이니까 홍반장 협동조합 만들어서 합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럴싸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좀 뭐 거시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박사라는 친구가 이거를 그냥 다 싸잡아서 생활 돌봄이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이름을 만든 거예요. 생활 돌봄이라고 다 싸잡아서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빼고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싸잡아서 하자. 주민들이 이게 생활 돌봄이고 지역사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 돌봄 커뮤니티지 공동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돌봄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언젠간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아리로 하자는 거 아닙니다. 시작은 동아리로 할 수 있지만 몇 명이 할 수 있지만 몇 명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엔 그 읍면 지역사회 전체가 관여가 되는 게 좋아요. 서로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런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에 맞아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정책사업 전국에 한 40군데 하나 읍이나 몇 단이나 우리나라 읍면이 1,400개예요.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고. 시작하는데 예. 주민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 각자 포지션에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뭐 어떤 분은 뭐 저기 수도를 잘 고치고 어떤 분은 네. 배변을 잘하고 뭐 다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예. 자기 일이 있는데 그래서 홍반장 예. 마냥 전화 딱 하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런 정책을 만들었다는 게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 읍면동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런 거는 의뢰를 해주고 아니 이게 그건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첫째 진한 거. 화장실 가시거나 그러실 분들은 그냥 어려움 마시고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네. 예. 첫째, 주민들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의무화시킬 수도 없고 이런 거 하고 싶은 동네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정부가 예산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정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민들이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무슨 도배 장판하고 뭐하고 하느냐 자기 생업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내가 할 수도 없고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공동체를 동아리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신소희 선생님 오셔서 그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장국면 함께하는 장국사회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생활돌봄 사업한 지 4년 됐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름 되면 방충망 하나 창에 그거 못 고쳐가지고 어르신들이 모기도 날리잖아요. 그 누가 좀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고쳐주면 좋겠잖아요. 그거를 매년 여러 집을 고쳐줘요. 신소희가 40대 초반 그것도 시골 출신도 아니고 여자가 못 고쳐요. 그럼 신소희가 그거 근데 하고 있어요. 신소희가 그러면 뭐 자기 옆집 자기 사는 동네 이장님이 이렇게 공구를 잘 만지니까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 이장님 바쁘거든요. 어떻게 하냐? 장국 면사무소 옆에 그린 철물점이라고 가게가 있어요. 네? 그 가게에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저 상순이 누구네지 올 여름 되기 전에 이렇게 명단을 주고 알아서 사장님을 가셔서 좀 잘 보고 방충망 좀 해주시고 뭐 돈을 크게 못 주지만 좀
깎아주시면 좋지만 그래도 돈은 깎은 것 같진 않고 돈은 드릴 텐데 다만 좀 잘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데 그린 철물점 사장님도 장보면 사람이에요. 그 동네뿐이에요. 그분한테 네가 그냥 공짜로 해주라 말할 수 없어요. 생업인데.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뭐 우리 할머니들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그래도 두세 달에 한 번 파마는 해야 되고 커트는 해야 되는데 면상사태 위장원도 없고 이런데 그러면 예. 우리가 행정하면서 네. 금방 철물점에 그렇죠. 예. 분석해 주시다 이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의 구조는 뭐냐면 농림부가 시군에 돈을 주고 그럼 군수님이 또 돈을 보태서 이 생활돌봄 공동체는 홍반장 협동조합에 돈을 줘요. 이 돈을 가지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공무원 하나가 한 분이 앉아가지고 장국면에 갑분 할머니, 무슨 할머니 누구누구한테는 미용사를 붙여서 커트를 시켜드리고 누구네 집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 돈을 주고 알아서 하시라.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도 막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신소희 씨가 돌아다니면서 저 집에 방충망 고쳐주고 집 개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멀쩡한 집에 그럴 수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다 파악을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누구네 집은 굶고 있으니까 거기는 반찬 배달해 주는 게 필요하고 어디는 방충망 다 고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동네 미장원도 써서 난리니까 저 홍성읍에서 미용사 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저 연생약값하고 일당 조금 드리고 이장님들이나 분여장 통해서 몇 월 며칠 몇 사무소 앞으로 모이세요. 카타실 분 오세요. 연색하실 분 오세요. 이걸 누군가 앉아가지고 다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이 그걸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업에서는 돌봄 반장이라고 불러요. 돌봄 반장이요. 예, 이분이 기획하고 도와줄 사람들 알아보고 조직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리, 돈 쓰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대표자는 아니지만 이 협동조합 대표자는 실질적인 책임자고 기획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방충망 고치지는 않아요. 고칠 수도 없고 지역사회 주민 중에 방충망 고칠 만한 분 찾아내가지고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어떤 건 봉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알아보니까 반찬 나눔 해주실 분들이 여기 지사분들이 오셔서 되는 것 같아요. 반찬 배달을 하면 좋겠는 집이 열몇 집이 있는 거예요. 장국면에 알아보니까 쭉 알아보니까 장국면 지역사회 부장면 거기 지사는 아니다. 장국면은 적십자 봉사회가 홍성군에서 돈을 받아서 15집인가를 이미 반찬 배달을 하고 있어. 몇 년 전부터. 군청에서 명단을 준 거예요. 누구네 집이 기초생활국장 혼자. 근데 장국사협의 신소희 사무국장이 알아보니까 그분들 말고 더 있는 거예요. 반찬 배달하면 좋겠는 집이. 근데 신소희 혼자 자기가 반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10집을 이 동네 좀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거 반찬 배달 다니면 시간 다 가고 딴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적십자 공사를 찾아갔어요. 여기 15집 하신다면서요. 재료비 이런 걸 다 드릴게요. 재료비 다 드리니까 10집 추가 하시고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 우리 적십자 공사는 25명 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돈을 들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적십자 봉사에 가는 겁니다. 체면을 이렇게 성과를 실적을 그쪽 걸로 가져가세요. 우리는 드릴 게 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몇 달 하다가 반찬값만 주는 건 미안하니까 그거 좀 돈을 돌려가지고 조리기구 이런 방법을 딱 개비해 줄게요. 조리기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 관계에서 잘 보시면 이 협동조합이 생활돌봄 공동체라고 지금 부르는 동아리 협동조합 다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전파사, 적십자 봉사회
유신 청년회, 면 청년회, 온갖 조직들 다 연결돼 있어요. 이장들.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가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서로 방법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니지먼트를 지금 우리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건 그 공동체 그 몇 분 동아리가 다 하시려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 공동체는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 모든 부분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읍면 지역사회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이 아니고 사실은 농촌 지역사회 기반이다. 거기서 지역 공동체라는 건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제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 농촌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도시에서는 쉽지 않아요. 동 전체가 아파트 한 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농촌에는 아직도 모든 농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옛날 같은 아직도 많은 농촌에는 그 이른바 전문 용어로 지역사회 눈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전문 용어로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부양학생이어가지고 담배를 피웠어요. 고1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을 해서 학교 수업 시간 끝나고 시골 학교에 앉아서 먹고 그랬어요. 집에 가기 전에 학교 정문 딱 나와서 옆으로 가서 몇십 미터 안 떠들고 담벼락에 딱 햇빛 돋고 봄에 담배 딱 피고 있으면 시장 친구가 지나가서 한테 딱 때립니다. 저를. 야, 이 새끼 담배 피지 마. 뭐야? 지역사회 문탱이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골에서 그냥 청소년이 담배 피면 소문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저거 누구네 집 외손자인데 여러 사람이 힘들어져요. 당연히 저도 힘들고 다 보는 눈이 있다. 야, 이 새끼야 지역사회 문탱이가 있으니까 저 뒤에 숨어서 있다고 이러거든요. 아직 시골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얘기한 제 경험은 나쁜 의미에서 지역사회 문탱이고 좋은 의미로는 아직 읍면 정도 되는 지역사회에서는 미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웃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또 옆에서 아주 힘든 분이 있는데 그 이웃이 모른 척하고 나는 몰라 이러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나는 몰라 하고 신경 안 써서 뒤에서 욕해요. 그런 게 지역사회 문탱이죠. 진짜 전문용어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자, 생활 돌봄 공동체는 그런 걸 활용을 하자는 거죠. 아직은 서로 신경 쓰고 있으니 근데 서로 눈으로만 신경 쓰지 말고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이거 사람들을 모으면 연결만 하면 뭘 좀 할 수 있겠고 돈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5년 정도는 농민부 돈을 해볼 수가 있고 항상 그 문제가 있으면 5년 뒤에는 농민부가 돈 안 주는데 그죠? 그런데 드물게 장국이랑 아마 묘량면에서 보실 텐데 그런 지역들은 농민부 돈이 다 끝나도 계속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 저기 지금 만약에 우리는 이제 방금 리에서 왔어요. 예. 그럼 만약에 저희가 선정됐으면 리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읍면동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지치면은 리 단위를 해라 내지는 면 단위를 해라 내지는 분 단위를 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 그래?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리 단위에서만 한다 그러면 사업 신청에도 선정되기 어려워요. 제가 몇 년째 최종심사에 참여해서 서류를 보는데 적을 때도 경쟁률이 3대1이에요. 그렇겠죠. 네. 저 정도로 해주면 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한 40여 개 되는데 리 단위에서만 하는 데는 없고요. 한 두세 군데가 분 단위로 움직이는 데가 있고 90% 이상은 읍이랑 면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치면 이게 몇 단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무튼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제 감이에요. 이건 제가 무슨 증명하는 게 제 감으로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경쟁률이 적을 때가 3대1이고 5대1, 6대1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밑단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야 다른 데다 면 단위고 여기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좋다는 것이고 컨셉은 이겁니다. 그냥 저 생활돌봄 공동체가 동아리가 아니고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고 생활돌봄 아주 잘 만든 말이에요. 황영문 박사가. 근데 제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고 온갖 잡다한 일들을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아니 그렇게만 된다면 예. 쉽죠. 예, 물론 실제 일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게 잘 되면 괜찮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민생활교육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단위로 올라가면 보조사업이 끝나도 이걸 잘하면 아마 이 얘기는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번 이거 장국의 신소리 사무장에 와서 발표를 하겠지만 시간 보니까 많지 않아서 충분히 자기 동네 얘기 다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스포일링을 하겠습니다. 미니온 남은 시간 동안 그 동네 얘기 해버릴게요. 다음에 그때 같은 얘기 또 들을 수도 있는데 아마 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하는 얘기 신소희 씨가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에 그 장공리 그 장공면. 네, 그 신소희 그 사무장님은 읍면 동역이 다 장국면. 열을 네, 그게 함께하는 장국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 실무 책임자 사무장인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이 한 400명 될 거예요. 면에 웬만한 집들은 다 노인들 다 일단 조합비 많이 안 받으니까 1년에 만 원. 일단 다 가입은 돼 있고 몇 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게 지역사 이익이 돼버렸잖아요. 농림부 보조사업의 첫 해에는 이게 9천만 원 주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산은 늘지 않고 뭐 저 개인적으로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신청자는 많아지고 이래서 몇 군데 더 시키려고 지금 6천만 원일 거예요. 첫 해, 그러니까 5년 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보다 더 적고 준비만 해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6천만 원 갈 겁니다.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이 돌봄반장 전체 책임자 인건비 일성이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재료비니 이런 비용인데 6천만 원이나 9천만 원 가지고는 하고 싶은 일 할 수가 없어요. 장공명 같은 데는.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냥 워낙 잘 알아서 그냥 소희야 그러거든요. 그 동네에서 1년 살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 물어봤어요. 2년 전에. 장국 사회의 한 일들을 쭉 얘기해봐라. 좀 나 한번 듣고 싶다. 1년 동안. 이 얘기 저희 회원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제가 좀 이따 잠깐 소개시켜줄 건데 물어봤거든요. 이거 하는데 돈이 다 얼마 들었냐고. 예산 얼마 썼냐고. 물어봤더니 2억 원 정도 썼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농림부의 사업비는 그 당시 9천만 원이었는데 사업비는 9천만 원인데 1억 1천만 원 어디서 났어? 응? 1억 1천만 원 어디서 났어? 물어보니까 뭐 한 3천만 원짜리 행안부의 소생활품 무슨 사업, 보건복지국지구 무슨 사업, 홍성 군비 사업, 뭐 무슨 사업, 주민참여 예산 사업 온갖 것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비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동네가 많지 않은데 이게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장국은 그게 되니까 우리가 비빔밥을 먹으면 큰 양푼에다가 쌀, 콩나물, 참기름, 뭐 당근, 또 온갖 것들을 이렇게 재료를 비벼 먹잖아요. 한 그릇 쫙 먹고 나서 또 한 그릇 먹으려고 했더니 당근이 다 떨어졌어. 당근은 없고 무슨 호박이 생겼어. 호박 집어먹고 또 비벼 먹으면 되죠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없어지면 다른 거 집어넣고 다른 거 넣을 게 없다고 하나 빼고 그냥 비벼 먹으면 되지. 자, 이게 농림부 사업이다. 5년 지나면 이게 없다. 그러면 다른 거 좀 집어넣고 그래서 그것도 없다. 없는 데는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다 잡혀가셔야 돼요. 왜 잡혀? 여기서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분들은 도청에 오셨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한 조직에
여러 농림부, 행안부, 복지부 등등 여러 예산을 다 집어넣으면 이게 다 보조금들인데 이 장국사역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 다 주느냐? 아닙니다. 이 보조금을 가지고 신소희가 자기 농림부 돈으로 정해진 급여를 받는 거 외에 자기 돈으로 들어간 거 있습니까? 자기 오줌 먹고 가는 거 없잖아요. 그죠? 먹는 게 아니라고. 이거 다 동네 주민들에게 쓰는 돈이에요. 일단 그건 아니고. 그래도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더라도 중복 아니냐, 중복. 불필요하게 이 돈과 저 돈을 가지고 똑같은 데다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정부 정책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안을 잘 까보시라. 반찬 나눔은 농림부 돈으로 했고요. 여기에 세탁소 돈으로 해요. 세탁소는, 빨래방은 홍성 군비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고요. 방충망 이거 고쳐주는 농민부 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는 행안부 돈을 했고요. 알고 보면 내용이 다 다르고, 이거 수혜를 받은 주민이나 노인이 반찬 나눔을 두 그릇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이게 무슨 중복이냐. 효과적으로 쓴 것이지. 그죠? 중복이냐. 다 가져오는. 근데 이제 보통 공무원분들은 이 세부적인 것까지 보고 싶지 않고, 중복이야 이것저것 다 잡으니까. 처음에 제가 농림부 사무관한테 몇 년 이거 설득을 했어요. 농림부 사무관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농림부 사업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업비 가지고 섞어버리냐. 이거 중복이라고 감사받는다. 이해를 똑같이 했어요. 이게 무슨 중복이냐. 잘하는 거지. 동일한 항목으로 동일한 수혜자가 없으면 되는 것이지.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래서 농림부가 아예 그 사업 지침 어딘가 잘 읽어보면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사업에 같이 동일 수혜가 아니면 다른 게 섞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지금 담당은 아니지만 그 사무관한테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통 공무원분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일단 중복이 안 되기 쉬운데 조곤조곤 얘기를 하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딱 지침 말해주더라고요. 자, 문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나중에 신소희 사무국장이 여기 와서 네. 하시겠지만 여기 이제 지역사회 보전 협의체 예. 그 관련된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협동조합 예. 어떤 조합은 만 원이 내는지 예. 조합원들이 참여가 있고 예. 사회보전 협의체하고 혹시 예. 거기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제가 그거를 좀 부족하지만 말씀해 주시죠. 남은 2, 30분 동안에 장군 일 좀 해줄 건데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저것 섞어서 비벼 먹고 그러면 하나 빠져도 그 다음에 좋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비빔밥에 늘 재료가 한 개밖에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것저것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네, 저 같은 연구는 우리 사실은 글에다 보고서나 논문에 글만 못 쓰지만 뒤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끼리 저희 어머니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시골에 눈먼 진짜 많다. 보조금 진짜 많다. 일단 많이 있어요. 문제는 그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오는 거죠.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 첫째, 제대로 일을 해서 성과를 보여주면 돼요. 장국의 신소희가 행안부, 세탁소 한두 가지 그런 게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섞여 있는데 이걸 군청, 복지과, 문학과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돈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농림부 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 이 두 가지 정도 가지고 뭔가 잘하고 있으면 군청 공무원들이 와요. 뭐 필요한 거 없냐? 우리 예산이 있는데 이거 그 지자체 공무원들 그것도 고민이라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돈이 내려와서 이거 써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주민에게 맡겨야 되는 건데 그걸 잘할 주민을 찾아다닌다고요. 아실 거예요. 시골에 계시면. 농업 쪽도 그렇고 특히 농업 쪽은 공무원분들 찾아다녀요. 야,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잘할 수 있지? 쫓아와서 막 바쁘다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성과를 보여주면 돼요. 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국사업이 조합비 1년에
만 원밖에 안 되시면 다 어르신들인데 조합원을 수백 명이나 해가지고 어렵게 아니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일할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한 10명의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서 일만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동네마다 더군다나 장국사 창립총회 앞에 코로나 다 모여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총회를 여러 번 했어요. 200~300명 모일 수가 없으니까. 왜 고생을 해서 조합원 수를 늘리냐. 이분들이 조합비를 1년에 100만 원씩 내는 분들도 아니고. 신소희 씨는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전 알아요. 그 얘기를. 일단 수가 많잖아요. 장국면 인구가 3,000명이 안 됩니다. 가구 수가 한 1,500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시골에 가면 한 조합에 농협이든 뭐든 한 조합에 노인부부 둘이서 2명이 다 조합원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400명이다 그러면 1,500가구에 3분의 1 가까이가 조합원이잖아요. 장국면에서 농협 빼고 나면 제일 큰 조직일 거예요. 조합원 수로는. 농협 빼고 나면. 이게 의미하는 바고. 심지어 이 장국사협은 장국면 주민자치하고 연결돼 있어요. 장국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에 맨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함께하는 장국사회적 협동조합은 장국면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 대의기구인 장국면 주민자치회가 복지나 돌봄과 관련돼서 하기로 결정한 사업을 실행하려고 만든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써있고 조합원들 수백 명을 확보를 해서 넣어놨어요. 주민들로. 이유가 뭡니까? 장국사협이 하는 일은 신소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면민 전체가 하는 일이다. 장국면 주민 전체가 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몇 명이 좀 뭐 좋은 일 해보자고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국 면민 전체가 원하는 겁니다라고 군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돌봄 공동체가 동아리가 아니고 지역사회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튼 이 정도면 기본 컨셉을 말씀드린 것 같고 장국면 얘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그냥 여기서 키면 나오나요?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화면이 좀 작은데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넘어갈게요. 이게 신소희 씨가 잘 만든 자료인데 이런 걸 잘하긴 하죠. 몇 년 전 겁니다. 2022년. 장국면 인구 2,080명. 면적은 서울시 관악구 면적의 2배쯤 됩니다. 겁나게 큰 동네입니다. 홍성에 2021년에 9명 태어나고 60명 돌아가셨습니다. 장국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30명, 지금 31명이에요. 이때 한 40명 내던 것 같아요. 인구가 이렇게 주는 거죠. 홍성에서 제일 오지고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나옵니다. 다 넘어가고요. 장국 면사무소로 발령을 받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엄청 고마워합니다. 좌천됐다고 생각합니다. 11개 읍면 중에 제일 열악한 꼴찌 동네입니다. 여기가. 무슨 중심지 활성화 그런 사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웬만한 읍이나 몇 단위 그거 한 번씩 들어가면서 해먹는데 장국면은 그것도 못했어요. 여태까지. 안 해주는 동네입니다. 자, 이거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장국사회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되게 길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장국면에서 뭘 해야 될지 꼭 복지 말고도 면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해봅시다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2019년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한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7, 8개월. 근데 요때 딱 코로나가 터져가 되게 힘들었는데 장국 면사무소 강당에 제일 많이 모였을 때 150명이 모였습니다.
면사무소 건물 지은 이래로 가장 많이 모인 거라는 거거든요. 이때 막 처음에 모이게 하려고 이장 부녀의 면장님한테 협조 받아서 동네마다 3명씩 데리고 나오라고 당연직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3명 오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플래카드 저런 거 써붙이고 해가지고 뭘 했느냐 공부했습니다. 점심 먹고 1시 반에 시작해서 한 6시까지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7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왔을 땐 150명, 나중에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마지막에 한 40명 더 이상 오지 말라 끊었어요. 거기서 뭘 공부했냐? 이런 식이죠. 여기 보면 제 사진도 있어요. 어딘가에. 여기서 다음 사진인데 뭐 이런 걸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잘하는 거죠. 보통 이런 자리 만들면 저 같은 무슨 박사나 오늘 이 자리 같은 신소희나 연민동네 번역분 외부에 다른 동네 분 잘하신 분 사례 발표 듣고 끝나잖아요. 여기는 중간중간에 그 동네 얘기를 끼워 넣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외부 인사도 있지만 여기 보면 다 동네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보건진료소 하나 있어요.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죠. 진료소가 급이 제일 낮잖아요. 간호사 아주머니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장군면은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진료소장 간호사분이죠. 근데 보건진료소 늘상 가는 어르신들이 알겠지만 주민들 대부분들은 저거 뭐 하는지 몰라요. 보건진료소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보건 일을 하겠지 당연히. 근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뭐 치매 노인들 데리고 뭘 하는지 그냥 맨날 혈압약이나 이렇게 해주고 끝나나? 몰라요 잘. 이런 모임 있을 때 진료소장님 나오셔야 해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요번에 홍보를 하시라. 면민들이 모른다 하시고 그 다음에 부녀회장님도 우리 동네 도산 일이 뭐 얘기하시라고 그러고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살리기 하시는 분들 얘기하시고 농산물 수집하는 분들 얘기하고 여기까지 상송 일이 둘이만 있잖아요. 이장님이에요. 자, 이런 모임에서 주민들의 분위기를 바꿔내는 겁니다. 상송리 이장님한테 저 상송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리 알고 있죠. 준비하면서 이 모임을 주면 그 동네 얘기를 해주세요. 면에서 같은 면에 살아도 옆에 뒤에서 뭐 하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자, 상송리는 요 몇 년 전에 이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고독사가 2번 발생했습니다. 위에서 어르신이 2주 간격으로 2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며칠 뒤에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장님 체면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일단 이장님은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장님 고민하다가 네 부녀회장님을 모임을 해서 이런 일 다시는 안 생기게 평생 안부 좀 놓자. 아까 생활지원사 얘기했잖아요. 당번정에서 안부를 묻고 한 며칠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안부 묻는다는 게 꼴쯤이에요. 갑자기 옆집 여자가 수십 년 동안 안 듣다가 날마다 아침에 와서 잘 주무셨냐고 무슨 효심 가득한 며느리처럼 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싶잖아요. 그냥 가서 안부만 물으면 안 되겠고 반찬 같은 거 좀 만들어서 혼자 사시니까 해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반찬 나누면 이런 거 하면서 하자 해가지고 처음엔 그 재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 많으니까 자기 농산물. 그래서 처음엔 고기 반찬을 못했어요. 다 농산물 가져가니까 풀이죠. 아무튼 그런 거 해가지고 하다가 그래도 맨날 풀만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마을 기금에서 마을마다 마을회관 돈 모아놓은 거 좀 있잖아요. 분녀회장 노인네들 그거 좀 허락받고 그걸 반찬 사고 그 계속 한 1년 하니까 점점 덩치가 커져서 1년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요. 힘드니까 또 군청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가서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뭐 좀 도와줄 수 없냐? 돈 받아서 사고 장국 농협 조합장 쫓아가 야 돈 좀 내. 그래서 몇백만 원 받기도 하고 면사무소 복지계 가서 혹시 돈 있냐? 해가지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면민들 다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상승님 우리 동네 이러고 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동네 이장님이나 분회장 웅성웅성대죠. 우리도 저런 가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7번을 공부를 하고 할 때마다 스티커를 찍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게 뭐냐? 7번 했으니까 설문조사 7번 했어. 모일 때마다. 그래가지고 뭐 제일 큰 게 여기는 유기농업을 많이 하는 동네거든요. 그 가난한 동네라서 기본적으로는 환경이 문제가 돼요. 비닐들을 그렇게 태워대고 특히 젊은 귀농인들이 되게 싫어요. 또 비닐은 어르신들이 태우는데 환경을 생각해야지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돈 벌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노인하고 복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거 투표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7번에 걸쳐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매주 모여서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전문가들 외부사를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얘기를 말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느 분은 저런 것도 안 해. 천태리 어디는 폐경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장님이 어떻게 좀 빌려가지고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지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한글도 배우고 그림도 할머니도 그리고 나중에는 좀 목각 나무 파가지고 뭐 만들고 이런 거도 홍성 군 문화원에서 전시회도 열고 막 이런 거 했어요. 문화활동을. 할머니들 좋아하죠. 자기가 몇 년 배워가지고 자기 작품 전시회를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 발표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끝나고 나니까 지역에 좀 비교적 젊거나 어떤 분들이 이 공동학습 행사를 하는 분들 찾아와서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냐. 재밌다. 그래서 또 팀을 만듭니다. 10몇 명 팀을 만들어서 여기는 복지 돌봄 분야만 있는데 교육 문화 분야, 경제 분야, 농업, 환경 분야 이렇게 몇 가지 분야 아까 지나갔죠?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분야별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다 면 주민들이에요. 팀을 만들어서 몇 명 만들어서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거. 우리 장국면에서 뭘 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나도 몇 명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자. 왼쪽에 저런 식으로 어디 카페 같은데 나오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장공면에 보건진료소장 그다음에 뭐 어디 분야회장 적십자 공사 지사야 나오시라고 해서 찾아가가지고 자 보건복지 돌봄과 관련해서 장공면에서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투표하고 했지만 좀 자세하게 이걸 초점 집단 면접이라고 하는데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자세하게 모든 분야별로 한 4개인가 분야별로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 종이에다 써붙이고 해가지고 정리한 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복지 돌봄 쪽에서는 동네 사람들 의견이 제가 복지가 돼야 되고 노인들 이 동네 중앙보호센터가 없어요. 노인 중앙보호센터가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요양원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죠. 이건 쉽진 않지만 그다음에 목욕을 못해서 난리다. 전국면에 당연히 목욕탕 없거든요. 이동, 일상생활 뭐 이런 거 폐교가 2개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써먹을 수 없냐 그런데 아동 돌봄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하나 있는데 그걸 불충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도 나오고 등등등 보건소가 거기서 물리치료 좀 하면 안 되냐 등등등 이런 얘기를 쫙 해가지고 계획을 수행한 거죠. 사실 제가 볼 때 이 장국면의 이 스케일은 생활돌봄 공동체 계획하는 것보다 더 커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찾아가서 얘기 듣고 가능하다면 설문조사라고 근데 설문조사 쉽진 않은데 얘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 나옵니다. 집글 좀 고쳐서 도배장판하고 방충망 좀 하고 이런 거 중요하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런 거 잘 받아 적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 신소희 씨 등등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인터뷰나 설문조사 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올라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수님들 몇 명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그랬어요. 저도 가서 뭐 설문 좀 이렇게 만들고 인터뷰 이렇게 가르치기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잘 이 사람 저 사람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들으면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이런 계획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보면 농업경제복지돌봄 생활환경 교육문화 각 4가지 분야별로 쫙 해가지고 10년 뒤까지는 이런 거 하자라는 식의 계획을 수립을 했고, 계획 수립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생활교육 실제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농업 사업은 제가 오늘 거의 소개 안 했는데, 이거는 농민이 농사 지으면서 자기 농장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등등등등 돌봄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농사를 활용해서 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는 있어요. 농민이 농사 지으면서 중증으로 누워 계시는 분들 대소변 갈아주고 이런 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농사를 가지고 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왼쪽에 위에 사진, 이게 정다운 농장, 대여진이 정다운 농장 선생님이신데, 여기도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원래 여기가 뭐 하던 집이냐면, 농사 인간이 지으면서 원예, 채소 농사 지으면서 어린이들 농촌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런 거 오랫동안 한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게 훈련돼 있으신 분인데, 한 몇 년 전에, 요 사진 찍기 몇 년 전에 맨날 학생들 데려가서 농촌 체험하는데 홍성군 보건소에서 부탁이 왔어요. 우리 치매 어르신들 데리고 농촌 체험하면 안 되냐고. 그거 해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반응이. 그리고 이 정다운 농장 선생님이 그때 느낀 게 있죠. 우리 동네 그 옆 동네 치매 노인들 꽤 있는데 우리 농장 가서 이렇게 하루 놀고 가면 좋아하시는데 그냥 어디서 돈 안 받고 정책과 차이가 좀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충남 군청 충남 농림부 사업비 받으면서 이제 예산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별건 없습니다. 상추 모종이잖아요.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모종 이렇게 해놓고 어르신들 경로 치매가 막 시작되시는 분들 중증 말고 하루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좀 바쁠 때 2주에 하루 정도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다 동네 할머니들이에요. 평소에 아는 할머니들 오늘 저 모종 심는 날인데 자 이게 무슨 모종이에요? 상추 모종이에요? 들깨 모종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들 작년까지는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치매가 왔나요?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심는 거 옆에서 보시라고 그러고 참견하고 평생 농사짓는 양반들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농사 짓고 산 할머니들한테 무슨 치매 예방 프로그램 한다 또 농사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시골 어르신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치매 예방 교육하면 도와주고 크레파스를 주고 그림 그리라고 하거든요. 무서워합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처음 해보는 일. 그런데 농사 얘기를 하면 할머니들 내가 상추 모종 심을 테니까 옆에서 보고 좀 일러주세요. 그러면 온갖 소리 다 하고 얘기합니다. 저 치매 예방 교육을 딴 게 아니고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점심 잘 차려 먹고 기왕이면 이쁘게 해서 먹고 윷놀이하고 놀다가 한 오후 3시쯤에 집에 가시는 거예요. 요런 거 하는데 사업비를 빼서 반찬값, 밥값 정도는 대주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대연이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송이 고독사 때문에 반찬 나눔하고 그다음에 또 첫테리 어르신들하고 야가 좀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가 그냥 자기들 돈 들여서 자원봉사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농민도 돈도 있는데 좀 보태고 충남 사업 도읍이 사업분들 좀 보태주고 큰 돈 들이는 건 아니고 다 재료비 정도 이런 식으로 엮은 거죠. 농업적으로도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식당 하는 곳인데 반찬 나눔하는 재료 음식 같은 거 여기서 만들기도 하고 자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중간에 오늘 시간 좀 넘어갔는데 계획 수립하고 아까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하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겠잖아요. 무슨 조사냐? 장동리에 행정리가 33개 동네가 되게 많아요. 장동리에. 각 리마다 반찬 도시락이 필요한 노인은 누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몇 명이고 현황조사죠. 이거 다 조사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생활교육 하려면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나? 뭐 등등. 이 조사를 해야겠다 해서 그것도 없이 팀을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조사를 했어요. 33개 일은 다 못하고 이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25개 일 정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뭘 하게 됐냐면 홍성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요 몇 년 동안 치매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어요. 네, 주로 한 40대, 50대 여자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강사가 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경도치매 노인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체조도 가르치고 뭐 만들기 수업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강사 양성 과정. 그 40대 50대 그 여성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적죠. 6명밖에 안 돼요. 6명. 면 전체. 그거 발견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6명이 같이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1기에 누구누구, 2기에 누구누구 이렇게 받아서 같은 면에 사는 분들인데 서로 몰라요. 다 각각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고 이거 하신 분들이 있네. 써먹어야겠다 이분들. 6명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 강사 교육 열심히 받아서 강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어디 가서 하고 계십니까? 아시잖아요. 안 하거든요. 열심히 교육 받는데 써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 없잖아요.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농사 짓는 분들 배운 거 써먹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6명을 팀으로 한 겁니다. 장국 마을로 찾아가는 장국 어르신 행복 지킴이 그 팀을 묶고 그다음에 이 신도희 국장에 이장님들 접촉을 해서 우리 팀이 있는데 그 동네 경로당에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런 거를 하면 재미납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이거 하시려니까 손 드세요. 그래서 마을 몇 개를 잡아서 다 6명이 같이 가지 않고 나눴죠. 한두 명씩 요 마을 저 마을 이렇게 가서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저렇게 뭐 재료비밖에 없어요. 돈 얼마 안 들이고 이분들한테 차비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받기 싫대. 자원봉사라는 게 좋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차비 아까운가 재료비.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해서 몇 달 동안 하면 그래도 1년 하면 돈 몇백만 원 나오죠. 그 비용은 생활돌봄 사업에서 했어요. 사람은 이거 하시는 분들 지역에 있더란 말이에요. 다 강사 배우는데 그냥 놀고 있을 뿐이지. 이거 묻기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조사했던 내용이고 뭐가 있지? 자 이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유기농이 아주 센 동네예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뭐 많이 귀농이지 한 10년씩 농사 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환경이고 왜 이렇게 할아버지들은 비닐을 태우냐고. 그래서 무슨 교육도 하고 제발 태우시지 말라면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게 태우고 싶어서 태우는 게 아니라 아니 70 넘은 노인네가 밭에서 멀칭했던 비닐 다 걷어가지고 비 오는 날 찍어서 저런 걸 다 걷어서 마을 저쪽에 비닐 모아두는데 차가 실어간다는데 거기까지 1.5km 어떻게 들고 가냐. 못해요.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교육해봐야 소용없고 교육하고 막 잔소리하니까 어르신들이 눈치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안 볼 때 새벽 4시에 나와서 밭에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모르나? 산불 염려도 있고 이게 몇 년째 숙제라서 장국사한테 고민을 했어요. 방법 없다. 저 비닐을 다 걷어서 누가 치워야지. 동네 좀 트럭 있는 친구 하나 부르고 젊은 사람들 좀 모으고 누구 일당도 좀 주고 해서 돌면서 이런 교육도 하고 돌면서 비닐 다 치우자. 이거 생활적인 공동체 사업으로 이분들 일당하고 자동차 기름값 이거는 써야 되니까 합시다. 그랬더니 농림것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군청에서 야 생활 돌봄인데 영농 폐기니 이게 왜 이걸 왜 하냐고. 복지야 돌봄이야 우리가 하는 정책은 사업은 라고 군청에서 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신수일 국장이 얘기했죠. 어르신들한테는 비닐 치워주는 게 복지입니다. 그렇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홍관장 협동조합 얘기해서 온갖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행정은 딱딱딱딱 정해진 것만 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군청 환경과감 해주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연하게. 필요한 일이면. 비닐 치우는 게 복지입니다. 이런 산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면 뭐하니까 교육도 하고 그만 좀 태우라고. 그다음에 지사님 얘기하시는데 토론회도 열고
의견 항상 듣고 저기는 주민자치회로 된 거예요. 주민 자체가 아까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결정한 게 사회적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때 이 사업 없을 때 사회적 협동조합 딱 만드니까 사업이 생겼네. 그래서 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계획 세웠는데 장국면 전체 계획이라는 게 이걸 계속 추진하고 할 모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민 자체를 만듭시다 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교통은 쉽지 않은 거 버스에서 불러다가 군청 교통계 오시라고 해서 토론회 열고, 그리고 뭐 토론회 할 때 그냥 뭐 해달라 이게 아니고 미리 분석을 해요. 장국면에 버스 얼마나 다니는지 딱 보여주고, 아 좀 더 다니면 안 되는 얘기지. 군청 교통계는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등록 소식지 내고, 여기 사진은 없는 적 있지만 예산 일부를 빼서 택시 쿠폰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 나눠주고, 많이는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막 있고 이럴 때나 단체로 보건소 갈 때 마을별로 한 20명, 30명 보건소 한꺼번에 가십시다. 예방 주사 맞을 때 버스 대절해드리고, 그런 걸로 썼죠. 생활병동 사업 이런 거. 뭐 이런 걸 했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 25개 마을별로 한 분씩 돌봄 반장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봄 반장은 신소희라고 하시죠. 이 전체 책임자, 20책임자인데 장국면은 돌봄 반장이 20몇 명 있어요. 미별로.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신소희는 코디네이터라고 불렀어요. 또는 사무국장. 그런데 어르신들 돌봄을 해야 되니까 리별로 실탄 동네 빼고 한 20몇 명, 25개 한 분씩 되게 분회장이나 이런 분들, 여자분들이 다 돌봄 반장을 지정을 해주고 뭘 했냐면, 이분들도 평소에 아까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경로당에 안 나온 분이 나쁜 분들 하잖아요. 이걸 제대로 해봅시다. 원래들 하던 일인데 이거를 뭐 딴 동네 사는 흥성읍에 사는 생활지원사가 와서 하는 것도 웃기고, 잘 모르는 여자가 하는 것도 웃기고, 동네 사는 일인데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농복리 때도 바빠서 안 챙기잖아요. 그러지 말고 1년 전에 챙깁시다. 그래서 돌봄 반장입니다 라고 임명을 해주고 밑에 일지를 하나 넣었어요. 양식을. 그래서 평소에 동네를 돌면서 누구네 집에 뭐 있고, 뭐 누구네 집에 갔더니 거기는 아들이 부르다가 용돈만 돈만 뜯어가고, 이 어르신 당뇨가 심한데 병원에도 안 데려가더라. 뭐 이 집에 갔더니 막 불나게 생겼다. 두꺼비 집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저 집에 갔더니 방충망 다 뜯어져가지고 여름 걱정이나 뭐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써놓는 거예요. 별의별 이름은 다 잘했어요. 이거 읽어보면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아, 이거를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면상들 모입니다. 모여서 자기가 쏜 가지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래 지사협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장국면 지사협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니만한 25명을 정할 수는 없어요. 지사협이. 이렇게까지 못하니까 장국면 지사협이 하는 거는 그냥 뭐 김장 나눔 이렇게 행사 같은 거 1년에 몇 번 하고, 그냥 군청 복지과하고 연결을 해서 뭐 긴급 지원 같은 거 좀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냥 돌봄 반장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렇게 일찍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이러고 있어요. 열성에서 온 우편물 읽어드리고, 오뎅 사다 드리고, 회관에서 떡볶이를 해드렸습니다. 회관에서 짜장면 드신다고 15그릇 시켜드렸어요. 한 그릇 나도 먹었어. 근데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죠. 누구네 지금 반찬 배달 필요하다. 이걸 다 수집을 해서, 그래? 돌반을 다음번에 오실 때는 반찬 배달 필요한 집들, 왜 필요한지를 또 명단을 적어갖고 오세요. 알아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업계획 짜는 겁니다. 아, 10집 더 필요하네. 10집 더 필요하네. 그래가지고 적십자 공사에 10명 더 추가. 누가 뭐 방충망 여기 고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아, 우리 동네도 그런 집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저 다음번 모일 때 다 알아갖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뭐 7집 명단 받아가지고 그림 설명서 더 가지고 여기 7집은 고쳐주세요. 그다음에 어디는 도배장판 좀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직접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양반은 도저히 집에 놔두면 안 되고, 요양원은
보내든가 뭐 어떻게 면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지사협을 만납니다. 지사협을 만나서 그 얘기하죠. 그럼 지사협을 통해서 조치가 되는 거죠. 문창호 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분들도 연말에 다 모인 자들 다 불려갔는데 자체 평가를 할 때 불려갔는데 하신 말씀이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데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받기 싫다. 봉사 10만 원 받으려고 100만 원 받아. 아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잘하는 일이고 뭐 나중에 비전들도 다 넘어가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게 3년 전 일이고 그 이후로 뭐가 있냐면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이 비었어요. 군청소유 왜 비었냐면 다 늙어서 예비군이 없어요. 장군이 예비군이 40세까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민방위 끝났는데 저도 예비군이 없어서 중대본부 건물을 2층 건물인데 1층이 예비군 중대본부인데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항시 이불 빨래 제 자랑하면 제가 실수에 볼 때마다 야 이불 빨래 이렇게 2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주민자치가 다시 군청 가가지고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에 빨래방을 차리자. 그 세탁기들은 없어요. 세탁기 큰 거. 겁나게 비싸더라고요. 한 대에 2,500만 원. 없어요. 비싸요. 그거 3개. 딱 무슨 돈으로? 농림부 돈으로 안 돼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분비로. 물 엄청 쓸 거 아니에요? 면성을. 공가공은 면에서 내주셔야지. 물값은 면에서 내주시고. 이거 돌리는 운영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눈만 지켜보고 계속 세탁기를 돌린 적이 있어야 되니까 본인 시간 많으니까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게 무슨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항상 인건비를 받아서 가까운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그 책임지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세탁은 어떻게 하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가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그 밑에 어르신은 1,000원 젊은 사람들은 2,000원 그리고 어르신들은 돌봄 반장이나 그 동네 청년이 이불을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 동네에서 가지고 와서 세탁을 해서 그 집으로 갖다 주는 시스템이에요. 돌봄 반장인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청년 한 명 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한 지 지금 올해가 3년째. 겨울은 못합니다. 물이 다 얼어가지고 12월하고 1월 부담 쉽니다. 세탁기 롤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필요한 돈 여기에서 다 끌어가지고 와서. 그 올 초에 뭐 했냐면 그 중대 건물 옆에 방이 또 하나 빈 게 있어서 공간이 크니까 그 동네 귀촌한 건축사 사무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얘기해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장국초등학교가 30명밖에 안 되는 폐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살리기 운동은 학부모 모임이 생겼어요. 선생님들 관여하고 그분들에게 회의실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가 맞물려 가는 거죠. 생활돌봄이 특정 분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주민들이 뭉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일이고 부족한 게 많지만 농림부나 여러 지자체 정책 사업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 얘기입니다.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정책 지침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적당히 잘 활용을 해서 나중에 신소희 씨가 오면 어떻게 잘 비벼 먹고 잘 활용을 하는 10만 원짜리 사업들 갖다 붙이고 해요. 막. 별의별 사업들은 어제도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올해 강사비 10만 원 지원해주는 평생학습센터 사업도 갖다 붙여가지고 뭐 노인들하고 뭐 하는 걸 쓰고 막 엮어서 재밌냐? 정말 여러 가지 엮어서 끌어다 쓰는 건 재밌습니다. 김소희 씨는 그 기촌한 주민이야 원주민이에요? 기초한 주민 한 10년 너무 10년쯤 됐죠. 원래 대안학교 중학교 선생이었는데 농사 짓고 싶다고 내려왔다가 한 3년 농사 배웠는데 결정을 했죠. 농업을 직업으로 하기 힘들다. 딱 정도만 하고. 그런데 다시 서울로 가긴 그렇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학교에다가 키웠습니다. 너 이런 거야. 한 몇 년, 이제 얼추 10년 됐죠. 사업을 지금. 뭐 그냥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민생활교육 공동체 이런 겁니다. 핵심은 홍반장 협동 잡아주는 거고 필요한 거. 그리고 공동체라고 해서 그냥 동아리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 비전은 지역사회 전체를 놓고 가야 된다. 이런 정도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